그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던 거일 뿐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JSA 공동법률구역 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배 팀장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지금 주변에서 배 팀장님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요? 많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배 팀장님과 악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망인이 된 연예인 설리 씨가 많은 악플로 고통받았던 사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데 저 역시 소식을 듣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악플이라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연예인 문제가 아니고 요새는 SNS로 누구나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뭐 계정 도용이나 악플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악플이 참 심각한 범죄인데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죠. 설리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에 대한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비꼬는 악플들이 줄을 잇고 있죠. 그래서 배 팀장님과 다소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악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팀장님, 악플이 뭘까요? 악플은 악플이죠. 나쁜 욕하는 댓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터넷 매체상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 비난하는 거네요. 아, 적나라한데? 근데 그 뒷담화를 공공연히 그리고 또 그 당사자도 볼 수 있는, 안변님은 악플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진 않는데요.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자체 플레이도 재밌지만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형성이 돼요. 그쪽에서 하나의 무리가 형성이 되고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들끼리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서로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어디서나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도 비슷한 일이 참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맞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기 마음에 좋고 싫고가 있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악플은 범죄입니다. 아, 범죄라고요? 네, 범죄예요. 악플 자체는 범죄인데요.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가 달라질 뿐이죠. 우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이 배트님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막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악플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험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사실을 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하거나 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랬다, 그 사람 어떻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요.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받죠.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건지 알겠어요. 네. 근데 악플이라고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댓글 자체를 안 달아버릴 것 같아요. 실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표현의 자유 있죠.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거나 보호되는 게 아니고 제한이 가능한 그런 권리입니다. 뒷담을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구나. 요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정하고 또 손쉽게 처벌하기 위해서 악플금지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고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연예 기사에 있어서 댓글을 막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곧 연예 기사에 대해서 네네. 댓글 아예 없앤다는 말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신문을 읽는 여자네요. 근데 뒷담 중에 네. 이제 어떤 게 명예훼손이고 네. 어떤 게 모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하기 어렵죠. 보통은 평상시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건화가 되면 반드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러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307조고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11조죠. 안배님,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문의하실 게 있어요? 공동법률구역 안배님 채널을 보고 네네. 제 친구들이 안배님 너무 훈남이시라고 하길래 네. 좋은 친구들을 두셨네요. 사실 제가 화면빨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실제로 보면 전혀 아니라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네. 명예훼손이죠. 특히 이거는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그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것 같은데. 그 뜻은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화면빨이다, 사실은 못생겼다, 뭐 이런 사실적 표현이나 설명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고요. 추남이다, 비호감이다, 또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게 되면 모욕죄가 됩니다. 만식이? 스머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못 알아들으면 제가 안 되나요? 죄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그런 것도 있다는데? 있지. 인터넷에 악플되면 그 정통방법 위반이라고 있어. 흔히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까 내가 명예훼손 얘기했을 때는 그건 없었잖아. 사람을 비방해야 할 목적, 이건 얘기 안 해줬잖아. 근데 이거는 비방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인터넷에 사람을 모욕? 음. 뭐 그런 거 하면은 정통방법 위반으로 음. 사이버 모욕죄가 되는구나. 근데 이 사이버 모욕죄는 이제 말은 있는데 실제로는 뭐 법으로 규정된 건 없고, 뭐 개정안은 있지. 그냥 형법으로 처벌받아. 형법에서 모욕죄 있잖아. 그걸 이제 인터넷상에 하면 모욕죄가 되지. 안배님, 네.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다 똑같이 나쁜 네.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신고죄거든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어렵죠.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반의사불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이제 친고죄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되고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둘 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피해자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야지만 국가에서 이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느냐, 반대로 고소가 없으면 국가가 나서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친고죄고요. 고소 자체가 없어도 국가에서 수사를 하고 또 재판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처벌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그런 의사 표현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명예훼손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명예훼손은 결국은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네.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명예훼손이고 어떤 게 모욕죄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악플의 밤 가끔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리가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그 방송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악플 함께 나와서 읽어보고 또 서로 얘기 나누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악플이 심하게 많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적나라하고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본인이 나와서 그걸 읽는데 그 읽는 거 자체는 정말 곤욕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설리 최고의 히트작은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설리가 나와서 인스타 많이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명예훼손죄가 아니죠. 설리는 붕어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네. 얼굴은 어종, 하는 짓은 관종. 설리와 사주가 같다. 이번 생 망한 거냐. 이거는 좀 위험하죠.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리가 자신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 그래서 관종이다, 오히려 자신이랑 사주 같다고 하는 건 자랑 아니냐,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인정한다 했으니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너희 마약하면 동공 터지는 거 아니냐. 설리 동공 봐라. 딱 얌쟁이다. 설리가 노인정이고요.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입니다. 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기승전 노브라. 그냥 설 XX. 이거는 뭐 너무 대놓고 성희롱인데요.
설리 악플러들에 대한 국민청원이 꼭 받아들여져가지고 악플러들이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한적일 거예요. 왜요? 왜인가요? 아까 명예훼손이랑 모욕죄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모욕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고소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슬프게도 이제 고소할 네. 사람이 없는 거죠.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 악플 중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는 대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국민청원, 이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합니다. 수사를 촉구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안배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네네. 악플은 정말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악플은 다 안 좋지만 제약이 또 많잖아요. 꼭 필요한 비판을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싫은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로 싫은 걸까요? 우린 분명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싫은 거지 그 사람 자체로 싫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두고 평가하는 말이 그 행동과 말 그리고 워딩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악플은 그 대상의 메시지, 액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것이지 단순히 그 대상 자체에 대한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메신저 공격하는 게 가장 쉬워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저 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말들이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공감대를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중세시대 마녀사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파민성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 3명이 모이면 호랑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만큼 무겁고 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건전하고 슬기로운 그런 인터넷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요. 화면빨보다 실물이 잘생기신 남편님 반의사 물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JSA 공동법률구역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 오픈 채팅도 꼭 검색해주세요. 배팅장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